자, 이게 바로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방조제 있잖아요. 이게 방조제가 있고, 자, 부안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부안은 6만 명 채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부안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개발축과 보존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부안은 개발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여기를 통해서 보면은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부안은 잘 보세요. 자, 부안이라고 중심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딱 칠해져 있네요. 뭔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여기가?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아, 부안에서 여기를 가장 도심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럼 답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맞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이렇게 개발하는데 부안에서는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근간으로 만들었을 때 부안에서는 앞으로 여기를 도심으로 개발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이 도심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게 김제로 가는 방향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30번도를 타고 가다가, 김제 방향으로 가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개발축으로 되어 있죠. 메인축이라는 얘기예요. 메인축. 자, 메인축인데, 그 가운데 센터 자리에 차지하는 게 부안 중심이죠. 부안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부개발축이 있어요. 이렇게 부개발축을 보니까 여기가 백산이라는 지역하고 쭉 내려오는 지역에 상서라는 지역 있잖아요. 상서라는 지역하고 마지막 이제는 줄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여기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산악관광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악관광축으로 되어 있는데 요 지역들 그다음에 개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해서 여기서 지금 개발축은 뭐냐면 개발축과 관광축을 우리는 개발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는 보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축은 따라서는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현대에 있는 개발축과 관광축을 따라서 투자를 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써 있는 대로 뭡니까? 주개발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아주 핵심 있게 개발에 가장 포커스고 가장 우선순위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라인이 뭐다? 주개발축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라인 중에서 어떻습니까? 요 라인 해당이 되는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부안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도시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이미 나와 있다, 없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다음 그림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을 시키려면 어떻습니까? 아니, 개발을 시키면 아파트를 짓자라고 하면 아파트만 그냥 지어지면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기업이 너 들어가라고 하면 기업만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바로 교통망이에요, 교통망. 그러니까 도로망들을 깔아줘야만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에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체계에 대한 구상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중심축이다. 맞죠? 중심축에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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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히 어떻습니까? 집중이 되네요. 맞죠?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도로의 가장 중심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또한 중심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래도 안 믿으실래요? 이래도 안 믿으실 거야? 자, 이거는 큰 그림은 있잖아요. 이 부안의 중심권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좀만 더 이제 여기서 좀 볼까요?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오는 도로 있죠? 요 도로 있죠? 요 도로가 이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데, 김제 쪽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무슨 축이다? 주개발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개발축인데 아까 있던 도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가장 중심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중심축으로 되어 있고, 중심축 사이를 끼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로가 들어오죠? 이렇게 도로가 들어왔잖아요. 그쵸?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왔고, 또
아까 상서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로가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조간선도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고 각 도로가 또 이것 말고도 세부 도로들이 많이 뚫릴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여기가 뭐예요? 부안군이 자리 잡혀져 있죠. 부안군이. 자, 부안군이 자리 잡혀져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쪽이 새만금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쪽이 남북 이축도로가 뚫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남북 삼축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삼축도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계획을 위반하는 사람이고 부안에 대한 개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는 군이기 때문에 이미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당장 건물 지어도 돼요. 여기도 아파트 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라인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요 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냥 전답 수준이에요. 맞죠? 전답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남북 삼축도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고 해만금 지원도로가 이렇게 관통을 하네.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지는 도로망을 구축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자, 이쪽은 뭐가 되냐? 구도심권을 어떻습니까? 확장을 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신도심권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전체 지역을 갖다가 중심권으로 개발하는데 중심권 중에서도 중심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중심권 중에서도 중심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세력이 어디다? 바로 이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고 해만금 지원도로가 들어오는 크로스된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거야. 왜? 그 이유가 뭘까? 새만금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새만금이 2017년도 있잖아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는 땅값이 여기 새만금 부안 군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더욱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군 주변에 이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면 새만금에 대한 개발이 뭐예요?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렇지 않나요? 새만금 개발청사, 새만금 개발공사, 잼버리 대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적으로 요때 2017년도 이후부터 해서 기업들도 엄청나게 유치하게 돼 있죠. 2017년도까지는 기업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어떻습니까? 10개 이상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업이 지금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뭡니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이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만금이 예전에 2017년 이전에는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도심권으로 해서 더욱더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게 새만금 개발이 더욱더 확실시 되면서 새만금하고 가까운 라인 쪽 맞죠? 가까우면서 이쪽이 도심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핵심 라인이 이쪽으로 지금 뜨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요거 바로 앞이잖아요. 도로를 끼고. 그러니까 부안으로 따지면은 자, 서울에서 강북이면 부안에는 어떻습니까? 서울로 따지면은 여기는 강남처럼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좀 약간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강남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떻습니까? 투자를 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했죠?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부안에서 앞으로 강남처럼 될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먼 산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그림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자, 얘기는 뭐냐면 2017년도 이후에 어떤 방향이 바뀌었냐면 여기가 중심권으로 어떻습니까? 탄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북 삼축도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대화리, 의복리 일대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죠? 이것처럼 앞으로 이 삼축도로는 김제의 배후도시와 군산의 배후도시를 링크하는 지역으로서, 도로로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을 어떻습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관통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 통행량이 가장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모든 개발 계획들이 잡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뚫리면 이 도로를 따라서 또 개발이 또 잡혀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자, 볼까요? 좀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중심권 맞죠? 이 중심권을 보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도로망.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던 요 도로 있죠? 파란 요 선. 요 선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좀 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새만금 지원도로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하면 자, 요 도로예요. 요 도로. 그쵸?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도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남북 요거 삼척도로죠? 남북 삼척도로. 남북 삼척도로가 들어오고 요가 지금 이렇게 되고 요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메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메인으로. 중심권으로 개발되는데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구도심권, 여기는 뭐예요? 신도심권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